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 특집 공개 방송. 이제 곧 제2부가 시작됩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레디, 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냐 이러면 안 돼. 안녕 이제 정말로 그댈 잊어야 할까 봐요. 다 같이 박수! 사랑했던 나의 사랑아. 네, 감사합니다. 가수 민들레였습니다. YTN 스튜디오로 우리 정장관님 여러 차례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는데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아니 그때는 내가 후배들한테 자리를 그 기회를 줘야 된다는 네. 차원에서 이종석 장관 같은 하라고 했는데 정석이 하라고 그래.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종석 장관은 아마 내가 혹시 자기 없는 데서는 자기를 3인칭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름만 부르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아닙니다. 예, 오해 푸셨고요. 아니 근데 종석이 미국식 발음 하면 이종석 아니에요. 종석리. 아이고. 이종석 전 장관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오기로. 그래서 그분도 오셨습니다. 지난번 평양갑시다 공개 방송에서 정세현 장관님이 애타게 찾은 종석이 이종석 전 장관님,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님과 정청래 전 의원, 이동영 작가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장하다 정청래. 아, 프랭카드 멋지네. 네. 정세현 장관, 이종석 장관, 정청래 의원 오셔도 꽃다발은 저한테만 오르고 있죠. 예. 고맙고요. 이 인상 중에 제일 나쁜 걸 갖다 뽑아놨어요. 그. 카리스마 있으신데요? 에이, 제일 험악한. 예. 자, 우선 우리 정 장관님. 오늘 아마 대부분은 정 장관님 보러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공개 방송에.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칩니까? 네? 그럼 인사를 그렇게 하지 뭐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YTN에 나오겠다고 약속해주신 이종석 장관님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해주세요. 그냥 이종석. 그래도 만족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다음 소개할 분은 정치인이니까 크게, 물론 비록 원외입니다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개하면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한반도의 현인, 참 제자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평양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교육 재밌었습니까? 예. 강성범 씨하고 저하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거. 예. 다행이에요. 2부도 저희가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한번 재밌게 살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게 프로필이 간단하게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정세훈 장관님이 인사를 너무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예, 제가 제대로 한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세훈, 김대중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북한 통일 문제는 다뤄온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시죠.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비유와 풍자의 달인이십니다. 특이사항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그 긴장됐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있는데 옥류관 냉면을 한 그릇 더 시켜 드셨다고. 예.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이거 직접 보시면 약간 좀 표정이 묵뚝뚝하셔가지고 저 버럭을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버럭을 잘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예. 버럭은 이해찬 대표예요. 나는 아니에요.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진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그 보고 싶던 종성리 이종석 전 장관님이신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시고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정책 통일자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청와대 근무 시절 별명이 세븐일레븐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했으니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예. 아무튼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전문가시고요. 정책용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청래 TV 제가 출연을 했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구독자가 5만이 넘어가면은 YTN 이 공개를 해서 5만 방자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5만 넘어간 게 한참 됐는데 공개를 안 빌려줘가지고 지금 10만이 다 되는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많은 팬분 모시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근데, 제가 그때 아마 휴가 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과 담당 PD가 이야기해서 이 날짜도 이렇게 잡고 여기서 한다. 땜빵 MC 할 때. 땜빵 MC 할 때. 저는 다 잡혀놓고 들었어요. 나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생각나면 질러. 예. 뭐든 자기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편하게 사시죠. 그리고요, 제 맘대로 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 6시 끝나고,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사인회 하거든요. 장관님이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사인회 해야 돼요. 이거 끝나고, 그런지 아시고요. 또 디프리 가야 됩니다. 집에 오늘 한 10시경이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서 통보합니다. 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토크 나가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그리고 그 지나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이렇게 지금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남북 하해 모두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었다면 그 이후에 보수 정권 10년 동안은 남북이 굉장히 대치 상태에 놓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해빙기 무드에 들어섰는데 아마 두 장관님은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한반도 정세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장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유선인데 또 저보다 먼저 장가를 오셨거든요. 전 지금 말씀을 잘못 듣고 제 저보다 동네- 먼저 장가 가셨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장관 하셨거든요. 예. 장가도 먼저 가셨죠? 네. 먼저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쉽게 주고받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참 변했다. 이게 그냥 일관성이 아니고 뭔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도 분단이 73년 뭐 이렇게 국토분단 73년, 7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분단을 끝내고 통일로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작년 6월 달에 그 이종석 장관도 같이 갔었죠. 그때 그 제주 평화 포럼에서 일본에서 온 오코노키 마사오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다.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몸 같은 남북 관계에서 이 갈등 대결 이걸 좀 어떻게 좀 넘어서서 좀 평화도 만들고 또 남북 경협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컸죠.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마음이 조금 설레죠. 근데 내가 설렌다고 표현하면 저 사람이 전문가인데 무슨 마음이 설레 저거 너무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그렇게 얘기할까 봐 마음의 속을 좀 감추고 사는데
사실은 조금은 전에 비하면은 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같은 걸 가지면서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전에 저희들이 일할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그냥 뭐 계속 그 전쟁의 위기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그냥 군사 충돌이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냉전 구조 또 적대적 대결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하나는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과 불신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과 불신인데 남북 정상회담도 하면서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뭔가 한반도에서 더 큰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저희 때는 미국과 북한 간의 이 대결 구조가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남북 간의 화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도돌이표로 한반도가 다시 불안해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로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만이 아니라 북미 간에도 이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작년부터 지금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전에보다 지금 이 정세의 변화는 훨씬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그랬다고 뭐 완전히 이제 됐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정 의원님은 뭐 현실 정치인이니까 지금 보수 정권 10년 후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정권이 또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다시 틀어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통일의 진정성이라든가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거 이건 불가능할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1894년 동학농민 혁명 이래 최초로 123년 만에 촛불혁명이 성공했고 그러면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쉽게 휘딱휘딱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저력과 국민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트럼프의 그 친서를 받아든 그 웃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얼굴을 보면서 약간 좀 굴욕적이라고 할까요? 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 현실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뭘 안 해주고 있잖아요. 빨리 좀 풀어주고 해야지 빨리 우리도 움직이고 얘기할 텐데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갖고 지금 해준다는 게 언제인데 계속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언제쯤 그거를. 예. 그럼 제가 강성범 씨 이야기에 받아서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많이 뭔가를 보여줬는데 미국은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 상응 조치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아마 실무 협상할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상응 조치를 해줬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최소한 무슨 금강산을 풀어준다거나, 그러니까요. 예, 개성공단을 어떻게 한다거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예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 굴욕적이다. 나는 그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걸 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저쪽에 스비본 비건 협상도 끝난 시점입니다. 이 사람 19일 날 이미 워싱턴에서 떠났기 때문에 북경으로 거쳐서 들어간 것은 최선희가 저쪽에서 끝나기 전이고 그런데 그걸 다 종합해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친서도 친서지만 스톡홀름 협상도 상당히 북한으로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일단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어쨌든 비핵화 프로세스가 상응 조치가 이제 보장이 되면서 시작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 하면은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르겠는데 형사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오랫동안 형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굉장히 외교 사상 전례가 없었던 특이한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누구 실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백악관 오벌 오피스 결단의 의자에 바로 가서 앉았던 거. 이것은 뭔가 풀리려는 청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교 사상 합숙을 해가면서 2박 3일 삼시세끼 모아가면서 한 회담이 없었다. 거기 성과를 낼 수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통일비서관을 할 때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 남한을 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벽치기를 했대요. 굉장히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서로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세현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집에 태극기가 없습니다. 예. 아니 나는 예, 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예. 강성범 씨가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나름대로 이번에 강성범 씨 말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도 중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미국 너희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게 없는가? 불만이 많은데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나 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억울하니까 이거 불균형적이지 않냐? 아 이거 너희들도 내놔야 되지. 내가 내놓은 만큼에 대해서 상응 조치 안 한다면 막 질러대고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뭐 화난 도발적 행동을 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이야. 패권주의 국가야. 이거는 뭐 자기가 그랬다고 여기서 대항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화풀이 날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하는 거잖아요. 경제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핵을 포기하려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더 양보를 하는 것만이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내놓는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응한 조치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상응하는 조치라는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이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경제. 북한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제재 때문에 경제 제재 완화, 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서 아마 다는 못 얻어도 조금은 얻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환될 텐데 정확하게 미국이 어느 정도나 그걸 갖다 해줄지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아마 그런 협상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정도 상응 조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우리 저 강성범 씨, 우리 예. 이 전 장관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변 초각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죄련변에서는 거저 100년 먹은 산삼은 산삼 축에도 먹겠다. 거저 한 500년 정도는 먹어야 저거 먹으면 좀 쌉싸라갔구나 그럽니다. 100년 먹은 산삼은 거저 집에서 깍두기에 먹습니다. 뭐이 정도.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그렇게 옛날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가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예, 20년 전에. 예. 예, 조만간에 제2의 전성기 오지 않을까.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강성범 씨가 우리 김정은 위원장 성대모사로 31페이지입니다. 네. 예. 예, 봤어요. 우리 주동적이며 아니요, 31쪽이요. 예, 31페이지요. 올해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 과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투쟁 방향과 창조 방식이 있습니다. 자력 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신년사에서도 역시 뭐 자력, 갱생, 경제 발전, 자립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결국은 핵은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올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근데 그 자력경제 이 얘기는 조금 이제 맥락을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미국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겠다, 즉 비핵화하겠다는 게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부지 않아요. 조건부.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 포기하고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으면 난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중적이에요. 나는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것도 주지만 내가 핵을 포기하게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줄 거를 안 주면 나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길을 간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직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 건데 본래 북한은 오래전부터 자립갱생이라는 말을 다시 하면 자립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해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립경제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수입대체 산업, 즉 국내에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만들어낸다든가 이거 좋은 얘기고 또 지하자원이 북한에 많으니까 지하자원도 석탄이나 이런 걸
맨 그냥 지하자원을 갖다 팔면은 얼마나 값싸게 팔아요. 그걸 1차 가공, 2차 가공하면 더 비싸게 팔겠지. 그런 점에서 자력갱생이 좋은데 문제 세 번째야.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철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코크스탄이라 역청탄을 습해가지고 코크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력을 갖다 잘 움직이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제재로 인해서 좀 걸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재로 인해서 걸려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회 돌파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역청탄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석유 대신에 석탄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것이 지금 자력갱생의 하나의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계속된다면 제재에 우리는 대항해서 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상적인 자력갱생은 좋은데 과도하게 되는 거는 이건 불행한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말하는 자력갱생은 한편에서는 만약에 제재가 완화되거나 이렇게 돼서 외부와의 경제 협력이 되면 상당한 정도 완화될 것이다. 정상적인 자립경제를 넘어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런 걸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도 플랜 B, 만약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는 비핵화 된다 이렇게 북한이 믿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만약을 대비하는 측면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의 의미는 무엇인지 일단은 한번 듣고 가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네, 김정은 신년사 중에서 조선반도 경제 긴장의 33페이지. 34페이지요. 그렇죠. 성범아 똑바로 해. 예. 아, 내분 짜증이 많이 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였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한때 보수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 미국을 협박하는 것이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 장관님이 새로운 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바로 그날인가 다음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수 언론에서 바로 핵개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거는 옛날 길이다. 핵개발은 옛날 길이고 그건 버리고 온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건 미국이 자기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상응 조치를 해주지 않고 계속 압박만 해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도 미국의 그런 대북 압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과 나라들과 손잡고 미국과 좀 더 새로운 판을 키워가지고 미국 마음대로 판이 안 되도록 일방적인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판을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다. 말하자면 외교적인 방법을 쓰는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힘을 좀 빌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새로운 길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고 좀 떠나왔는데 새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로 돌아가는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예. 외교적으로 중국, 러시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신년사하고 그 후에 시진핑 만난 것도 이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신년사에서 다자 협상 얘기를 했었지만은 새로운 길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북핵 문제를 이렇게 그동안에 북미 양자 간의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그랬었는데 압박으로 나온다면은 결국 판을 키워서 과거처럼 육자회담은 바로 가지는 않지만 사자회담 같은 걸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비핵화에만 고려하지는 않고 6.12 싱가포르에서 6.12 합의대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한번 접근할 수도 있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서, 짧은 생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났기 때문에 약간 북미 간의 얘기가 빨라진 것일까? 아니면 미리 북미 간의 얘기가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중국에 간 것일까? 전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오랜만에 좋은 질문이네. 네, 감사합니다. 정세현 장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중국 간다는 것은 우리 쪽하고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쪽하고요? 예, 알고 있었고, 그 얘기는 당연히 미국한테도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미국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말 속에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을 줄여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미국한테도 통보를 해준 걸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미국도 왜냐면 북한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결국 7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는데 딱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 바로 또 답을 들려서 보내지 않았어요? 18일 날인가 전달이 됐지만, 여기 두 사람의 친서 외교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중국 관련 사항도 다 거기에 가만히 돼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말하자면 미국의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는 조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에만 질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아까 우리가 상응 조치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 상응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 해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정세현 장관님과 관계없이 제가 독창적 아이디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개성 조건 없이 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언론이나 트럼프에 안 좋죠, 미국 상황이. 그래서 갑자기 대북 제재 완화를 한다는 것은 대선 가도에 좋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비켜나가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금강산 지역 이외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평양에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매개고리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체면치를 하게 해주고 본인도 뭔가 상응조로 나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공통분모는 금강산 관광이 아닐까. 그래서 조만간 열리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종석 장관님, 정세훈 장관이 둘이 공동 단장하시고요. 제가 부단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 집행위원장은 이동영을 제가 시켜서, 그리고 강성범은 응원단장 하세요. 예, 제가 버스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드하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단 모집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정청래 유튜브에서 계속 할 텐데 1000명으로 끊겠습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강산으로 예. 뭔가 합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정철 의원이 그 뒤에 했던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에 했던 부분. 예.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 북한 방문을 다시 한번 이제 요청을 했고, 시진핑은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계획을 통보했다, 방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방북을 언제 한다. 제 생각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면 상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그동안에 북한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거든요.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면은 트럼프가 볼 때는 네가 또 김정은이 꼬셔가지고 말이야 또 상황 나쁘게 만들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는 사실이건 아니고 관계없이 자기 북한과 미국 사이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시진핑한테 지금 자꾸 이제 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급진하고, 한편으로 가게 되면 북한을 이번에 방북을 하면은 경제협력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북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핵 문제가 일정하게 진전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고, 또 김정은도 그걸 결심했기 때문에 중국을 갔다고 봐요. 왜? 시진핑이 이번에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그렇게 많이 이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핵화 협상 과정 관련해가지고 양 두 정상이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를 가지고 연구 조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협의했다가 의사소통을 했다가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북한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제안은 트럼프가 볼 땐 전부 다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협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되면은 트럼프는 아예 시진핑을 반쯤은 그냥 국제사회에서 매도해서 죽이려 할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고. 근데 이제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조금 잘 되면은 시진핑이 이제 드디어 그러는 거지. 봐라. 내가 역할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어느 정도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 정도에 만약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고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 그러면 경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 생각에는 북한의 목표가 단순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조금 되려면은 민생 분야가 조금이라도 터져야 돼.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그냥 맞춤형으로 딱 하나 핀셋 뽑듯이 야, 개성공단 금강산만 해주면 우리 돼. 요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게 제재가 조금은 완화되는 쪽까지를 목표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 금강산으로 개성공단만 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북한의 목표나 북한의 전략은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강성모 씨. 네.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 예, 두 분만 받아보시죠. 있으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누구한테 질문하실지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생략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 뜻대로 안 되네요, 뭐가?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 속에서 약간의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서해안 평화수역 합의였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건 뭐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미국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14선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 이제 추진을 못했죠. 이번에 4.27 정상회담에서 다시 서해 평화수역화를 합의를 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북쪽과의 협력 사업 또는 지원, 이 유엔 제재와 관련돼 가지고 한꺼번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결핵약 같은 걸 지원할 수 있게 이제 조금씩 풀어줬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훨씬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한테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민족적 피해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뭐 소국도 아닌데 그런데 또 그렇게 미국을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근데 미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유엔 제재 결의,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그렇게 깨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번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후보 시절에 자서전 비슷한 걸 냈죠. 어떻게 책임이 운명인가? 그냥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노라고 말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예. 그나마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뭐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좀 참자고요. 예.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남자분이신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산에서 온 40대 직장인 한주경입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10년 전에도 반복이 됐었지만, 현재 남북 경협이 발전이 될 경우, 이제 보수 쪽에서는 퍼주기 프레임으로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청래 전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명쾌하게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힌트나 그런 것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술 먹을 때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시는 모양이군요. 네. 술은 잘 못 먹습니다. 그것도 퍼주면은 뭐 나중에 그거 갖고 뭐 무기 만들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작년 말에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평양까지 포함해서 1,100개의 기업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경제협력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공무역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깐 마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늘을 캐서 기계로 까면 까는 중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것은 유통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한에 보내서 손으로 까면 상처가 안 나요. 다시 그걸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유효기간 동안 팔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그런 깐 마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북한 주민들은 그 깐 마늘을 까면서 노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는 몇만 원 안 줘도 되는데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한 2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 한 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깐 마늘 사업했던 그 사장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기업을 했던 1,100명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퍼오기를 했다는 거예요. 퍼주기다 하면 그냥 퍼주기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그 북한에 가서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공격하면 제가 계속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령 북쪽에다가 인건비로 그 기업에서 10만 원씩 줘가지고 1,000명을 썼으면 뭐 100만 원을 주고 이쪽 기업이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그 장사 해야지. 100만 원을 북쪽에 주고 인건비로 주고 여기서 기업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은 900만 원 북쪽에서 벌어온 셈이에요. 그걸 퍼주기라고 하면 안 되지. 제 얘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이 저를 이제 보자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근로자들을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시키고 뭐건간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잘 돼서 100만 명만 남쪽으로 내려오게 해달라. 그러면 250만 원씩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100만 명을 쓰면은 우리 중소기업 다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개성공단에서 25만 원도 안 주는데 한 달에 250만 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최저임금제에 따르면은 무조건 184만 원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한 달에. 그리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노동자들도 되게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언어나 그 근면성이나 그다음에 기술 이런 걸로 볼 때는 생산성을 보면 그 몇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남쪽에 데려다가 똑같은 월급을 써도 몇 배의 생산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퍼준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퍼주는 건 없습니다. 의료나 보건이나 이런 분야는 북한이 낙후된 거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업이 경제협력하는 거는 자기가 가가지고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도 이익이 나는 곳. 북한이라는 곳은 다행히 우리와 경제협력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북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요소가 무척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노동력만 얘기하지만 노동력은 굉장히 일차적인 얘기예요. 북한에는 수십만 명의 IT 첨단 인력이 있어요. 베트남이 북한보다 훨씬 발달된 나라지만 북한만한 그런 정도의 고급의 IT 기술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 북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갖다가 그 근처에 공급할 수 있는 지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관광 자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자체는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북한과 함께해서 북한도 이익이 나고 우리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노동력은 그중에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 그거 없어요. 통일 비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신의주 단독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철도를 놨다. 고속철을 놨다. 돈 100억 달러 드는데 어떡하죠? 그거 우리가 안 놓으면 중국이 놔주려고 해요. 왜? 서울에서 우리가 고속철을 타고 북한 땅을 거쳐가지고 심양을 거쳐서 베이징까지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고속철을 놓는 거에 몇십 배의 이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 경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퍼준다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 경제 얘기하실 때는 절대로 기업한테 여러분 북한 들어가세요라고 가서 열심히 그 북한하고 협력하고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업은 북한 가서 성공할 자신 있는 것만 들어가도 지금 넘치고 남아. 다만 의료나 보건 같은 거는 지원해야 된다. 이러면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실 때 중소기업 중앙에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사업은 대북 사업은 가성비가 10배, 20배, 100배 나오는 사업입니다. 1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으면 그 돈 써야지. 그게 아까워서 안 쓴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든다고 무기 만드는 돈은 딴 데서 벌어요, 북한이. 무기 수출해서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뭐 무기가 돼서 돌아온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블루오션이다. 줄여서 북루오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자,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들이 막 들이대면은
제일 짧게는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하면 되고 중간은 우리 정세현 의원님 얘기를 하면 되고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넌 앞으로 마늘은 네 손으로 까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이동현 뉴스정면서 2부 제목이 평양 갑시다입니다. 우리 정 전 장관님이 대표로 모든 국민들이 북한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할 때 북한 가서 냉면도 한번 먹고 언제 그런 시기가 올까요? 글쎄 이게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을 작년 10월 26일 하기는 했는데 그게 돼야만 마음 놓고 댕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이 그게 좀 고속철을 놓는데 지금 사실 현대화는 저 고속화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하고 철도를. 우리처럼 KTX가 댕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 하려면 5, 6년은 걸리지 않을까. 5, 6년. 예. 5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신년 특집 공개방송 2부 순서도 깜짝이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경이었고 오늘 나오시는 세 분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범 씨도 수고하셨습니다.